가맹본부 설립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 설립 절차는 많은 분들께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현재 가맹거래사로서 실제 활동하고 있고 또 주식회사 예스 프랜차이즈라는 가맹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법령에 기반하면서도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매장을 운영하시다가 장사가 잘 되시면 가맹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주변에서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시작부터 가맹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는 어떻게 설립되고 또 어떻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 설립 절차는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본부의 설립 준비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사업자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맹본부를 운영할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셔도 되고 법인 사업자 형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여서 가맹본부를 설립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자를 반드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매장을 가맹본부로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식당이나 매장을 가맹본부로서 활용하신다면 향후 가맹사업으로서 발생된 매출과 식당이나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의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맹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맹금의 예치계좌 개설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에 따르면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가맹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이 영업 준비가 잘 되어 영업 개시를 할 수 있을 때 예치 기관으로부터 예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오픈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가맹금 예치는 가맹사업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며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 또는 가맹금의 반환 등의 조치에 취해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계좌를 만들고 가맹금 예치제도를 통해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계좌는 다음과 같은 가맹금 예치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 은행마다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고 가맹금 예치계좌 개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은행에 연락하셔서 예치계좌 개설을 위한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은행 직원분들께서 예치계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예치계좌를 개설하러 왔다고 가면은 은행 측에서 대응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금 예치계좌가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등록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마지막으로 부산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소재지에 맞는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에 이 정보공개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가맹계약의 조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11월에 직영점 1년 이상을 운영해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직영점의 기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가맹계약서를 같이 등록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역시 가맹점 사업자와의 영업 조건에 관한 사항 등 가맹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역시 가맹사업법상의 필수적 규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비용, 부담, 조건 등이 어떠한지 기재하는 서류이고, 가맹계약서는 그러한 것들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등록은 변호사 또는 저와 같은 가맹거래사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자료, 그리고 상표권 출원 내용이 필요하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가맹금 예치 계좌에 대한 증빙 자료 역시 이때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등록 전에 가맹금 예치 계좌 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정보공개서는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약 한 달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심사 기간을 거쳐서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 가맹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은 가맹사업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은 가맹공부들이 초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의도치 않게 가맹사업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을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법을 준수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은 간단히 말씀드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이 지난 뒤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할 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라는 서류도 반드시 같이 제공해야 하고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가장 정보를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가장 정보란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직영점이나 타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을 부풀리는 행위 역시 허위 가장 정보에 해당됩니다. 허위 가장 정보 제공 금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며 크게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허위 가장 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가맹계약은 한번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14일의 숙고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가 빠르게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무조건적인 위법 행위이며 가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 설립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맹사업은 단순히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 운영 도중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가맹계약 해지 역시 법령으로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법령과 그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가맹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계신 지역에 가맹거래사를 검색하여서 가맹거래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가맹사업을 진행하신다면 가맹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인근에 가맹거래사분이 안 계시다면 아래의 메일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저희 예스 프랜차이즈가 상세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보공개서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지에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비용과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등 최대한 실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맹본부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상공학TV의 김상용 가맹거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